어서 오게. 오늘따라 자네 어깨 위에 내려앉은 공기가 무겁구먼. 사람에게 대인 상처는 칼에 베인 상처보다 깊고 오래가는 법이지. 믿었던 친구가 등을 돌렸나? 아니면 평생을 함께할 거라 믿었던 인연들이 자네가 힘들어진 순간 썰물처럼 빠져나갔나? 그 텅 빈 마음, 억울하고 서글픈 그 심정, 내 다 아네. 하지만 자네, 너무 슬퍼하지 말게. 지금 자네 곁이 비어버린 건 자네가 잘못 살아서가 아닐세. 오히려 하늘이 자네를 돕기 위해 대청소를 해준 것이야. 오늘 이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내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겠네. 여름 한철 시끄럽게 울어대는 매미가 아니라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겨울 나무에 관한 이야기일세.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자네를 괴롭히던 인간관계의 덧없음이 눈 녹듯 사라질 걸세. 옛날 아주 울창한 숲속에 크고 아름다운 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 그 나무는 아주 풍요로웠지. 여름이면 달콤한 열매를 가득 맺고 넓은 잎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어. 그러자 온갖 새들과 화려한 나비들, 시끄러운 벌레들이 몰려들었지. 그들은 나무에게 온갖 가머니설을 쏟아냈어. 당신은 숲의 왕입니다. 우리는 당신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평생 이 곁을 지키며 당신을 노래하겠습니다. 나무는 그 북적거림이 좋았어. 주변에 항상 누군가가 있고 자신이 인기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 취해 있었지. 나무는 자신의 수액을 내어주고 잎을 내어주며 그들을 먹여 살렸어. 그들이 자신의 친구이자 재산이라고 믿었거든. 하지만 계절은 영원하지 않은 법. 찬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는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네. 나무의 잎이 다 떨어지고 더 이상 줄 열매가 없어지자 어떻게 되었을까? 평생 곁에 있겠다던 새들은 더 따뜻한 곳을 찾아 날아가 버렸고, 나무의 수액을 빨아먹던 벌레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나무는 앙상하게 마른 가지만 남은 채 홀로 매서운 추위에 떨며 억울해했지.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 모든 걸 다 주었는데. 나무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밤새 울었어. 그때였네. 차가운 겨울바람이 나무를 스치며 이렇게 말해주었어. 나무야, 왜 우느냐? 나는 너를 괴롭히러 온 게 아니다. 네 몸에 붙어 너의 진액을 빨아먹던 그 가짜들을 내가 대신 털어내 준 것이다. 이제야 비로소 너는 너 자신의 뿌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지 않았느냐. 그제야 나무는 깨달았네. 자신을 둘러싼 그 화려한 것들이 사실은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기생충들이었음을. 그리고 홀로 남은 지금이 가장 단단해질 수 있는 시간임을 말일세. 자네도 이 나무와 같지 않은가? 자네 지갑이 두둑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지. 술 한 잔 사겠다고 하면 형님, 동생 하며 간이라도 빼줄 듯 굴어. 자네는 핸드폰에 저장된 수백 수천 개의 전화번호를 보며 안도했을 거야. 나는 인맥이 넓어. 나는 성공한 인생이야 하면서 말일세. 하지만 내 장담하건대 자네 인생의 겨울이 닥쳐서 가진 거 다 잃고 병들어 누워있을 때 그 수백 명 중에 자네 손을 잡아줄 사람은 5명도 되지 않아.
사람들은 자네라는 사람을 좋아한 게 아니라 자네가 가진 열매와 그늘을 좋아했던 거야. 열매가 사라지면 손님도 끊기는 게 이치라네. 그걸 배신이라고 부르며 가슴 칠 필요 없어. 그저 계절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게. 진짜 친구란 내가 꽃을 피울 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시들어갈 때 찾아와서 그래도 너는 뿌리가 깊은 나무야 라고 말해주는 사람일세. 하지만 말일세 굳이 인생이 망할 때까지 기다려서 피눈물을 흘리며 확인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지금 자네 곁에 있는 사람들 중 누가 겨울까지 남을 사람이고 누가 여름 한철 벌레인지 구별하는 법을 알려주겠네. 당장 내일부터 이 3가지를 시험해보게. 첫째, 거절이라는 리트머스 종이를 사용하게. 평소에 자네가 잘 들어주던 부탁, 이번엔 딱 잘라 거절해봐. 미안하네. 이번엔 내 사정이 여의치 않아 힘들겠어.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도 없어. 그냥 거절해보게. 진짜 친구는 그래, 네가 오죽하면 그러겠냐. 걱정 마라 하며 자네 사정을 먼저 살필 걸세. 하지만 가짜들은 본색을 드러내지. 사람이 어떻게 변하니?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며 오히려 자네를 죄인 취급하고 비난을 퍼부을 거야. 그들은 자네를 친구로 본 게 아니라 도구로 봤기 때문이야. 도구가 말을 안 들으니 화가 나는 게지. 그때가 바로 그 인연을 정리할 타이밍일세. 둘째, 자네의 불행을 고백하고 눈을 쳐다보게. 좋은 소식 말고 나쁜 소식을 전해봐. 나 이번에 투자한 게 잘못됐어.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아. 그리고 상대의 반응을 귀가 아니라 눈으로 확인하게. 입으로는 어머, 어떡해 라고 걱정하는 척하지만 눈빛 깊은 곳에서 미묘한 안도감 혹은 은근한 고소함을 숨기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 자네의 불행을 보며 그래도 내가 쟤보단 낫네라며 위안 삼는 자들. 질투심에 눈이 먼 그들은 자네가 잘 될 때는 배 아파하고 자네가 망하면 내심 기뻐하는 독사 같은 존재들이야. 이런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이상하게 기분이 찜찜하고 기운이 빠질 걸세. 그 직감을 믿고 당장 끊어내게. 셋째, 먼저 연락하지 말고 침묵해보게. 항상 자네가 먼저 전화하고 자네가 먼저 밥 약속을 잡아야만 유지되는 관계가 있나. 마치 끈 떨어진 연처럼 자네가 잡고 있지 않으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관계 말일세. 그렇다면 딱 1달만 눈 딱 감고 아무 연락도 하지 말고 기다려봐. 자네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요즘 무슨 일 있어? 아픈 데는 없고? 하며 먼저 안부를 물어올 걸세. 하지만 자네가 필요할 때만 찾는 가짜들은 자네가 연락하지 않으면 1년이고 10년이고 영원히 침묵할 거야. 그 침묵이 서운한가? 아니, 그건 축복일세.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간 낙엽들을 보며 슬퍼하지 말게. 사랑하는 자네, 가지를 쳐내야 나무가 더 높게 자라듯 인간관계도 가지치기가 필요해. 주변에 사람이 적어지는 것을 두려워 말게. 가짜 친구 100명과 시끌벅적하게 취해 있는 것보다 진짜 내 편 1명과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게 낫고, 그조차 없다면 고독하지만 당당한 호랑이로 홀로 서는 게 100번 낫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자네 영혼의 뿌리가 깊어지는 시간이야. 껍데기들이 떠난 자리에 비로소 자네라는 꽃이 필 공간이 생기는 걸세.
오늘 밤은 핸드폰 속 연락처를 보며 한숨 쉬지 말고 거울 속에 자네 눈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해주게. 나는 나에게 가장 좋은 친구다. 라고. 오늘 이야기가 자네 지친 마음의 위로가 되었는가? 좋은 글은 물처럼 흐른다고 하네. 한 번 읽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두 번 읽으면 달콤한 음료수 같지만, 세 번 읽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명약이 된다네.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사람에게 상처받아 잠 못 들 때마다 이 영상을 약처럼 꺼내어 보게. 자네의 밤이 더 이상 배신감으로 얼룩지지 않기를, 가장 평온하고 단단한 밤이 되기를 바라네.